안녕하세요, 빅머니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1월 31일 오늘 시장 특징 테마 종목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먼저 국내 시장 지수 흐름부터 보실 텐데요. 코스피 시장이 1.0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0.25% 상승 마감했는데,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하락폭이 컸었던 거는 대형주 움직임이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가 대부분 지수 하락을 이끈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삼성전자가 3.6% 정도 하락 마감했고, SK 하이닉스가 2.43%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좀 보시면요,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 비교해 봤었을 때 상승 종목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지수는 1% 정도 하락을 해서 크게 좀 밀렸지만 체감상으로는 그렇게 시장이 나쁘다라고 느끼시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썩 좋은 시장은 아니었겠지만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썩 나쁜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수급상에서는 개인들이 순매수를 해줬고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했는데 일단 뭐 매수했었던 부분은 뭐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가격은 아니라서 뭐 지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기관도 매수가 소폭 들어왔는데 금융투자 쪽에서 좀 매수가 좀 들어왔다는 걸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FOMC 회의 앞두고 나서 시장 관망세를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락이 좀 나왔었던 이유는 삼성전자 오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일단 시장 상황이 썩 좋지 않은데 감산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어요. 감산하지 않겠다. 반도체가 좀 현재 지금 남을 것이라고 많이 예측을 해서 감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뭐 추가적인 감산 없다 이런 거는 어떤 재고가 더 쌓일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실적적인 면에서 좀 불안 심리가 작용된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뭐 많이 올랐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매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저항선 라인 부근에서 단기 과열 구간이다. 그래서 여기서 좀 쉬어가는 구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대형주로 지수를 좀 밀었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은 그렇게 썩 많이 조정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조정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오히려 또 코스닥은 양호한 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FOMC까지만 좀 잘 버텨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크게 조정받지 않고 시장이 또 돌아서는 움직임 또 그렇게 여기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름까지는 또 상승장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1분기 이후로 2분기까지 쭉 이어지는 상승장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또 기대감은 가지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특징 테마 종목을 보시면 예전에 올랐었던 종목들 거의 다 비슷하게 좀 올랐는데 뭐 새롭게 올라온 거는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린 조선업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씩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블멀티미디어가 고스트 로보틱스에 팔린다 해서 다블멀티미디어 이제 안철수 의원 관련주 쪽으로 엮이기도 했는데 오늘은 매각 이슈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갭 떠서 뭐 상한가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놈홀딩스 그리고 소니드 같은 관련주로 좀 엮여서 좀 상승이 나왔는데 소니드는 저도 오늘 좀 공략을 했었는데 아침에 좀 잠깐 공략을 했다가 좀 빠져나왔어요. 좀 따라잡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상승 이후에 좀 따라잡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빠져나왔는데 막판에 좀 올라오긴 했네요. 일단 시장이 언제든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스윙으로 좀 들고 가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도 오늘 좀 상승이 나왔는데 SBB테크가 오늘 좀 급등이 나왔어요. 로봇주 중에서 이제 대장 역할을 했습니다. 일단 신규 상장 이후에 조정을 좀 받다가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 이제 라인 잡혀 있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 좀 드리는 건데 이게 신규 상장했었던 첫 가격대 시가 자리죠. 신규 상장 첫날 가격은 이렇게 다시 올라왔을 때 추세가 좀 나오는 경우가 좀 많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을 때 라인을 좀 잡아 드린 건데 물론 이제 로봇 테마가 이슈가 되면서 이제 올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요런 라인은 그냥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봇스타 그리고 러셀 로보티즈 뉴로메카
그리고 해성 TPC 이런 종목들 다 로봇 관련주들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AI 관련주 쪽이 조금 조정을 좀 받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빠지고 나서 로봇 쪽으로 좀 자금이 붙었는데 뭐 딱히 뭐 호재가 있을 만한 뉴스는 없었어요. 원래 로봇주 중에 대장주인 네이버 로보틱스는 그렇게 상승을 좀 못했고 오히려 좀 못 올라갔었던 종목들도 올라갔고 또 SBB 테크 같은 종목, 새롭게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도 나왔는데, 이렇게 AI 관련주 쪽도 새롭게 막 올라오는 종목들이 생기듯이, 로봇주 쪽도 이렇게, 뭐, 원래 대장주가 아닌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또 다른 게 또, 밀리면은 또 다른 게 올라오고, 이런 식의 움직임을 좀 많이 보여줘요. 자, 마인즈랩이, 윤석열도 반한 챗 GPT 국내 최초 연동 성공했다. 이런 기사가 좀 있는데, 요거 기사 올려드리자마자 바로 슈팅이 나와가지고, 아마 좀 따라가신 몇몇 분들이 수익이 좀 잘 나셨다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기사 올리자마자 이렇게 슈팅이 좀 나오면은, 솔직히 좀, 따라잡으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이렇게 또 순간 또 눌림을 또 주기 때문에, 저도 그냥 관망하긴 했는데, 이런 종목들이 좀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이 고점에서 차익실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도 1,900억으로 엄청 많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마인즈랩도. 그래서, 호난 테크놀로지가 오늘 거래 정지였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좀 오를 거라고 생각은 하긴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마인즈랩이 좀 올라왔고, 라운피플도 시세가 좀 1,100억 정도 거래 대금 터지면서, 끌어올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게 이제 브릿지텍, 뭐, 오브젠, 플리토, 다 이제 기사 내용이 하나하나씩 나오면서 좀 올리긴 했어요. 플리토도 기사 갖다 붙이면서 좀 올라오긴 했는데, 또 슬금슬금 이렇게 올라오다가, 어느 순간 또, 빠지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자꾸 생각은 하는데, 그나마 좀 플리토는 계속 말씀 좀 드리지만, 그나마 좀 AI 쪽에서 챗봇 관련주 쪽에서는 뭐 신고가 자리가 아닌 유일한 좀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제가 밑에서 이런 자리에서 추천을 좀 드려가지고 단기로 이제 3만 원 정도까지는 봤는데 뭐 그 이상까지는 또 올라왔네요. 자, AI 반도체, 지금 AI 쪽에서도 이제 반도체 쪽이 그나마 좀 덜 오른 쪽인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이제 대장주로 좀 치고 올라갔고, 그리고 가온칩스, 넥스트 칩, 이런 종목들이 이제 2등, 3등주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좀 저도, 갑자기 또, 대장주로 좀 치고 올라왔는데, 일단 2등주랑 3등주도 좀 어느 정도 키 맞추긴 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는데, 대장주만 더 잘 가네요. 일단 가온칩스 넥스트 칩도 따라가는지 시간 내로 좀 밀리긴 했는데 AI 쪽이 좀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오듯이 AI 반도체 쪽도 돌아가면서 상승 나오는지 한번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토큰 증권 제도권 시장 열린다. 이거는 이제 2월 초까지는 좀 이슈가 살아 있는데 시간외로 이제 시간의 단일가 이게 좀 연장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좀 급등이 나왔는데 아직 뭐, 그 얘기는, 없네. 시간의 단일가 연장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일단은, 시간의 단일가죠. 단기 과열 구간, 풀리지 한번 좀, 봤는데, 와, 오늘도, 단기 과열에서도 이렇게 10%, 급등이 좀 나왔어요. 갤럭시 S, 갤럭시 머니터, 둘 다 급등이 좀 나왔고요. 요거는 이제, 저는 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시간의 단일가가 자꾸, 단기 과열 구간에도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좀, 따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조정을 받으면은, 한번 좀 노려봐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서울옥션, 역시나 NFT 관련 쪽인데, 매각 이슈도 있기 때문에, 좀, 이 종목도 좀 눌렸으면 했는데, 역시나 좀 눌리진 않았어요. 토큰 증권 관련해서 NFT 관련주 쪽, 좀 눌리면 이것도 AI 관련해서도 그렇듯이 한번, 이슈가 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 아침에 뉴스 말씀 좀 드렸는데, 삼성 SDI에 10년간 40조 규모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한다. 요거는 이제 대부분 갭 뜨면은 밀리게 돼 있어요. 이런 종목들, 뉴스가 좀 뜨면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차익실현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뭐, 많이 매매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갭 뜨면은 좀 위험하다.
공급 계약건으로 올랐지만 이제 더 이상 또 나올 만한 호재가 없으면은 이렇게 좀 음봉으로 좀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일단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일단 시총이 또 크면은 요걸 더 끌어올리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리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AI와 삼성기기 결합해서 원격 의료 본격 가동 나선다. 저도 요 기사를 보면서 아침에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이 원격 의료 관련주 쪽이 시총이 좀 그렇게 크지도 않고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지는 테마가 아니라서 관심을 좀 안 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슈팅이 나오기 전에는 거의 거래 대금이 적었어요. 예, 거의 100억 또 안 되는 거래 대금 10억 정도만 있어서 그냥 뉴스만 좀 올려드렸었는데 또 슬금슬금 올라오더니 좀 큰 시세가 좀 나와가지고 요건 좀 아쉽긴 했습니다. 인성정보, 라이브 시멘틱스, 그리고 유비케어, 이지케어, 그리고 비트컴퓨터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추세가 아직은 뭐 꺾이지는 않았고요. 근데 그 거래 대금 자체를 보시면 뭐 70억, 비트컴퓨터는 70억, 이지케어는 이제 300억. 이거 좀 많이 터졌죠. 중간에 한번 좀 슈팅 나왔다 밀리긴 했는데, 그리고 유비케어는 700억 이렇게 좀 터졌고요. 라이프 시멘틱스 70억, 그리고 인성정보 400억. 그래서 대장주로 이제 유비케어를 좀 보실 수 있는데 거래 대금이 그나마 제일 많이 터졌고 아침에 이제 슈팅 나온 이후에 그래도 한 7,000원 자리까지는 좀 지지하나 싶었는데 일단 7,000 조금 안 돼서 마감을 좀 했습니다. 원격 의료 관련해서 또 이슈 나오면은요, 유비케어 한번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이제 다른 종목들도 있긴 한데, 저는 좀 거래 대금 많이 터진 종목을 좀 좋아해서 보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유비케어 볼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통큰 사우디 청정 수소 생산한다. 그래서 수소 테마도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유니크, 그리고 풍국 주정, 동아화성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거래 대금도 동아화성은 140억 그렇게 많이 나온 종목은 아닌데 5장의 종가상으로 좀 많이 올렸네요. 저는 이제 풍국 주정을 예전에 한번 좀 추천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좀 아쉽게 정리하고 나서 이렇게 좀 급등이 나왔었던 테마라서 종목이라서 좀 보면서도 좀 씁쓸하네요. 그리고 유니크가 오늘 좀 대장이었고요. 추세적인 면이나 뭐 거래 대금도 가장 많이 터진 종목입니다. 대장주가 유니크예요.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소 관련해서 테마 올라오면 또 유니크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삼성중공업 실적이 8년 만에 영업 적자 고리를 끌어내는 해가 될 것. 삼성중공업 조선주는 제가 진짜 좀 이렇게 기피하는 뭐 그런 업종이라고 좀 보실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보시는 것처럼 계속 적자예요. 좀 업황이 살아나기가 쉽지 않은 업종이고, 그리고 예전에 그 중국이 한참 뭐 날라다녔을 때, 그때 뭐 STX 뭐 한참 날라다녔을 때, 그게 아마 2006년, 7년? 그 정도 됐었을 거예요. 그 정도 때, 조선주가 한번, 화랑이었던, 중국에 한참 수출 많이 하고, 그때, 그때는, 그 조선주로 좀 매매를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잘 안 건드린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면은, 꽤 긴 시간 동안 이게 좀 재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뭐 문제는 많고, 2006년 7, 맞네요. 2006년 7년도. 요때는, 조선주가 꽤 좋았어요. 그 전부터 좀 계속 상승세가 나왔었는데, 이 이후로는 거의 이제 손도 잘 안 됐었던 그런 업종이라서, 요게 이제 이렇게 가려면은 또 중국이 또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저는, 뭐 요거 이때 시세 바라고 나서 지금부터 매집하는 거는 이제 좀 아니다 싶기도 하고, 일단 삼성중공업 급등이 나왔었고, 삼성중공업 우선주인데 요게 이제 예전에 좀 굉장히 좀 테마성을 좀 띈 종목이에요. 지금은 이제 관리 종목 찍혀 있는데 예전 차트가 아마 요 차트네요. 여기 이렇게 급등 거의 뭐 정치 테마주처럼 움직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단일가 거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마 단타 치시는 분들이 여기서 깔짝깔짝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쉽지 않습니다. 단일가 거래라서.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은 이제 가격대 보니까 10만원에서 갑자기 더블까지 얼마 안 걸렸네요. 냄새가 나는 종목이긴 한데 일단 이런 종목들은 관심을 안 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이런 종목들까지 해운주까지 같이 상승을 조선주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조선주가 상승이 나오면은 따라서 해운주도 같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펜오션이라든지 뭐 HMM 이런 종목들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상승은 안 나네요. 그래서 일단 조선 쪽이 잘 갔었을 때 이제 조선 기자재 쪽 이쪽도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고 그렇긴 한데 추가적인 상승 나올지 그거는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FMC가 이제 목요일날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0.25는 확정되는 분위기라는데 0.25 이후에 시장에서 이제 어떤 반응을 좀 보일지, 연준 의장이 뭐라고 얘기할지, 그걸 또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난 AI 쪽이 좀 조정을 좀 받고, 거기서 빠진 자금이 어디로 갈지, 그거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뭐 몇 가지 좀 테마를, 좀 보면서, 어느 쪽을 좀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조정이 나오는지부터 봐야겠죠. 원체 자금이 많이 쏠려서 데이 트레이딩으로도 좀 접근하기 어려운 정도 수준까지 간 것 같아요. AI 쪽은. 그래서 일단 저는 웬만하면 건들지 않으시는 게, 아니면 노리시더라도 눌림목 자리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 좀 짓도록 하고, 저는 내일 아침에 오늘 뭐 사지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